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이 전편에 임종석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언급되고 있는 임종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종석이는 국회의원,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데 이 국회의원을 할 때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그 발언을 갖다가 제가 정리해가지고 기사를 월간조선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통일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까, 어떤 메시지를 보낼까, 어떤 대북 정책을 펼까, 그런 걸 갖다가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이의 국회의원 시절 발언을 봤더니 국회의원 되자마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그 근거도 없는데 북핵 문제 이런 거 언급했다가 남북관계가 경색된다, 그럴까봐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한미 상호 방위 체계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을 임종석이는 국회의원 시절에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 3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 헌법 3조를 갖다 개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헌법 3조를 만약에 개정할 경우에는 우리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대등한 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북한과 통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 북한과 통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임종석이는 이런 사실들을 외면한 채 이런 주장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한의 1차 핵실험이 2006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임종석은 또 이때도 뭐라고 했냐면 강경론이 능사는 아니다. 민간 경협은 지속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임종석은 계속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갖다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뭐냐면 2006년 7월 5일 북한이 사거리 12,000km로 추정되는 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대포동 1호를 쐈을 당시 인공위성이라고 했습니다. 1998년도에. 근데 2006년도에는 미사일이라고 스스로 선전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종석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다음 날에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나와서 평화와 안정을 강조를 합니다. 또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1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임종석은 또 국회에 나와가지고 남북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은, 임종석의 말만 놓고 보면은 북한이 도대체 그 전날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듯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어저께 사거리 12,000km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걸 쏘고 그 다음에 핵실험까지 했는데도 남북 경협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평화와 안정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임종석의 발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다음 날 임종석의 발언입니다. 저는 강경 일변도가 문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준비하고 취해 나가야 할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거 조치들이 있다고 하니까 북핵에 우리가 대응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기대하시겠지만, 이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임종석이란 걸 감안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 부문의 경협과 인도적 지원을 다 중단하라는 야당 위원님들과 사회 일부의 상당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민간 부문의 경협은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하고 신축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을 다 중단하고 철수하게 된다는 의미가 그 이외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에 대해 아주 면밀한 계산이 돼야 합니다. 자칫 추가적인 상황 악화로 치닫게 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입게 됩니다. 저는 여러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포용 정책에서 화해 협력 정책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지 않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까지 강행하게 된 배경에는 김대중, 노무현 이 두 정권이 소위 말하는 햇볕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핵을 개발할 시간을 벌어주고, 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대한 물량의 대북 지원이 이루어졌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북한이 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을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햇볕 정책을 진행한 동안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그런 정황들이 결국에는 핵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2006년도에. 근데 임종석은 이때도 포용 정책에서, 화해 협력 정책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은 북한의 1차 핵실험의 원인은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원인이라는 게 국제 여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임종석은 2006년 11월 10일 대정부 질문에서 국제 여론은 북한 핵실험의 원인이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내에서만 터무니없이 포용 정책,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 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불렀다는 억지가 통용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햇볕 정책, 화해 협력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믿고 정부가 확고한 의지로 남북 평화 번영의 길을 열어가 주길 바란다고 통일부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은 또 이 비슷한 시기에 핵실험 정세 인식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핵실험 성공 여부에 대한 확인이 끝나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 제재와 봉쇄를 확대하지 않은 격앙된 목소리가 가득하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아니 핵실험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고 실험을 한 거 아닙니까? 실험을 강행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놓고 지금 얘기를 해야지. 뭐 핵실험은 그럼 실패했으면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남북 경협을 해야 되고 그렇다는 지금 주장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임종석은 뭐라 그러냐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 어떤 경우에도 남북 경협의 모멘텀이 실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니 이 남북 경협의 모멘텀이라는 건 북한이 지금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정부한테 임종석은 이런 주문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임종석은 또 2005년 2004년입니다. 2004년도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주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종석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해야 되는 이유로서 인권 탄압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것만 놓고 보면 임종석은 그 누구보다도 인권을 중요시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임종석은 인권을 앞세워 북한을 압박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2004년 7월 21일 북한 인권 담당 특사 임명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비 매년 2,400만 달러입니다.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걸 골자로 한 미국의 북한 인권 법안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임종석을 비롯한 당시 여야 의원 26명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항의 서한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또 임종석은 2005년 7월 14일 여야 의원 22명과 함께 소위 미국, 일본 등의 대북 인권 문제 제기가 북한에 대한 강권적 외교 압력 행사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은 형법 개정, 유엔 인권위 보고 등 스스로 인권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미국 네오콘과 일본의 극우 세력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북한이 스스로 인권 개선의 노력을 할 의지가 있다고 이거에 북한 핵 폐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의지 자체가 없는 애들입니다. 걔네들은. 근데도 임종석은 스스로 인권 개선의 노력을 보여야 된다. 외부에서 왈부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임종석은 또 같은 해 11월 4일자 칼럼을 썼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보다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가 먼저다. 이런 칼럼을 썼는데 여기서는 한국 정부가 현 시점에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미국 이후에 이어 한국 정부마저 인권 문제를 내걸게 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어렵게 성과를 도출해낸 육자회담의 틀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 역시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때문에 지금까지 대북 인권 결의안에서 기권을 한 것이었다.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이다. 어떤 국가도 예외일 수 없으며 따라서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인권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임종석이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지만 북한은 독재 정권, 독재 체제이지만 어쨌든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임종석이는 분명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러나 외부의 강요가 아닌 북한 스스로 개혁 개방의 과정을 통해 개선해야 될 과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종석은 같은 해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우리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참석 입장을 밝히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것도 뭐
뭐 지금 문재인 뭐 북한 인권 언급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 재단도 출범을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임종석이가 통일부 장관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상황보다 더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아주 그냥 독주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종석은 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관련 거래를 차단하는 PSI,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우상, 이거에 갖다가 우리 정부가 참여한 걸 반대했습니다. 임종석은 그러니까 PSI 같은 경우에는 그 대량 살상 무기 관련 제품이나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들을 갖다가 납포하거나 수색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테러 및 대량 살상 무기의 국제 확산을 방지하는 활동입니다. 이게 전혀 뭐 다른 나라의 어떤 주권을 침해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테러 단체를 막기 위해서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테러 단체고 강도 집단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애들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 주도로 하던 그런 활동이었는데 당시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 PSI에 참여하는 것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우리가 PSI에 참여하게 된 거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고 난 직후인 2009년 5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그 어느 것 하나, 또 하나 있습니다. 임종석은 국회의원 시절 이 탈북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탈북을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탈북을 지원하는 걸 갖다 기획 입국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부도덕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관련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종석은 2004년 정책자료집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의 하위 의제일 뿐이다 라는 정책자료집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1994년 이후 탈북 입국자들은 경제적 성격의 탈북자라고 규정하고 탈북자 대량 입국은 인권에 반하고 경제 국익에도 역행한다. 기획 입국은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상업 행위이자 대북 적대행위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외부 단체가 개입된 여러분들 지금은 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탈북을 하려면 국내 기독교 단체들이나 탈북자 지원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 탈북했던 가족들이 이 탈북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지만은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탈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 상당히 그런 분야의 경험을 쌓고 전문적인 그런 게 있는 단체들이 이렇게 탈북을 기획해서 지원을 해서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데리고 오거나 제3국에서 데리고 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임종석은 인권에 반하고 경제 국익에도 역행한다.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상업행위다. 대북 적대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외부 단체가 개입된 기획 탈북 입국에 대해서는 비이성적 북한에 반대하는 흐름을 형성하여 북한 붕괴 전략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북한이 그럼 붕괴돼야지 붕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고 해가지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영토 북반부를 갖다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를 붕괴시켜가지고 통일을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해서 이 한반도 전체를 통일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임종석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 붕괴 전략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마치 이게 뭔가 대단히 잘못된 일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임종석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북자들의 기획 남행 및 탈북을 지원하는 여러 단체는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붕괴를 목적으로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들 단체들의 활동은 미국 내 감상적이고 비정상적인 반북 인식을 고조시켜 북한 인권법안의 상정과 통과의 결정적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인권법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감상적이고 비정상적인 반북 인식이라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임종석이가.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탈북자 기획 대량 입국에 따라 남북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격화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내비치고 있는 입장 있지 않습니까? 이 탈북자들이 보내는 소위 대북전단을 트집 잡는 이 북한 독재 정권의 입장, 이것과도 또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긴장이 격화된다면서 브로커 개인 및 기획 남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임종석입니다. 여러분들 임종석이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임종석이의 정치적 성향이 무엇인지, 임종석이가 꿈꾸는 이 통일이 무엇인지, 임종석이가 꿈꾸는 이 한반도의 미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엔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제가 2년도 훨씬 전에 쓴 그 기사를 통해서 본 임종석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물론 이미 상상을 하고 계셨겠지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주장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임종석이가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될 경우에는 정말 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물론 통일부라는 부처가 그렇게 힘이 있는 부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임종석이가 과연 통일 일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